삼성노조가 6억 원짜리 성과급을 따냈는데 정작 통장에 들어오는 진짜 현금은 신기하게도 0원입니다. 2026년 5월 20일 밤 대한민국 최고 직장이라 불리는 삼성전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노조가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7만 명이 모였던 슈퍼노조는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대체 합의문 한 줄에 무엇이 숨어 있길래 이런 반전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그 협상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0일 밤 서울 서초동의 한 회의실,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날 예정된 총파업을 단 하루 앞두고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노조 측 인사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곧바로 발표된 합의문에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에게 1인당 최대 6억 원, 임금은 평균 6.2% 인상이라는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7만 명이 모여있던 슈퍼노조 단체방은 만세 이모티콘으로 도배됐죠. 한국 최고 직장이라 불리는 삼성전자에서 노조가 사상 최대 성과급을 따낸 역사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 좋은 박수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단체방 분위기는 묘하게 식어갔습니다. 합의 직후 90분쯤 지났을까요? 합의문을 천천히 읽어본 누군가가 한 줄을 콕 짚어 올린 겁니다. DS 부문 특별 성과급, 세후 전액 자사주.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줄, 보호예수 1년, 2년 두날, 향후 10년간 유지. 만세를 외치던 손이 멈췄어요. 누군가가 짧게 적었습니다. 이거 6억 맞아? 며칠 뒤 같은 단체방에는 전혀 다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노조가 완벽하게 당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6억짜리 성과급을 따낸 노조가 며칠 만에 패자가 됐다고 탄식하게 된 걸까요? 비밀은 그 합의문 단 3줄에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회사 곳간에 꽂혀있던 자기 회사 주식을 그대로 직원 계좌로 옮기는 방식, 받은 주식의 3분의 1을 1년, 2년씩 묶어두는 족쇄, 그리고 지급일 종가 기준으로 즉시 떼어가는 묵직한 세금 청구서. 이 3가지가 한 줄짜리 문장 안에 가지런히 포개져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박수 칠 땐 6억으로 보였던 카드가 통장 앞에 서는 순간 신기하게 0원으로 줄어드는 마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슈퍼노조는 어떻게 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는지 그 출생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7만 명짜리 슈퍼노조는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된 걸까요? 출생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한국 노동시장의 토대부터 짚어야 합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0%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하는 사람 100명 중 노조 깃발 아래 있는 사람이 13명쯤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은 9.9%, 일본은 16.2%, 영국은 22.0%, 그리고 옆나라 대만은 33.4%입니다. 한국이 대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척박한 토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그 척박한 땅 위에서 삼성전자 한 회사 안에 무려 10만 명에 가까운 노조원이 모였습니다.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노조 깃발 아래 집결한 셈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구조는 크게 3갈래로 나뉩니다. 반도체 라인을 주축으로 한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약 7만 850명, 여기에 별도 조직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약 1만 9,957명, 마지막으로 가전, 모바일 직원이 모인 동행노조가 약 1만 2,298명, 중국가입까지 합치면 머릿수만 약 10만 명을 넘긴 거예요. 한국 전체 노조원 277만 명 중에서 한 회사 직원이 약 30분의 1을 차지한 격이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렇게 모인 슈퍼노조가 협상 테이블에 던진 첫 카드는 시청자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숫자였습니다. 영업이익의 15%, 약 45조 원을 현금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였거든요. 45조가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냐? 한국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국방 예산 약 66조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회사 직원 보너스 한 번에 군대 1년 살림의 3분의 1을 떼어달라고 한 셈이에요. 노조가 이런 자신감을 도대체 어디서 얻었느냐? 답은 회사 실적표에 있었습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무려 57조 2천억 원을 찍었거든요. 분기 단 한 번에 웬만한 중견기업 수백 개의 연 매출이 통째로 들어왔다는 뜻이죠.
연 환산하면 약 300조에 육박하는 초호황이었습니다. 한 회사 영업이익이 한국 정부 1년 예산 약 728조의 40%에 달하는 풍경이었거든요. 노조 입장에서는 이 정도 벌었으면 일부는 우리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섰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 머릿수에 이 정도 실적이면 노조가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단단해 보이던 7만 명이 며칠 만에 흩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합의문을 한 줄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부터 만나보시죠. 자, 이제 그날 새벽 사측이 노조 앞에 내민 합의문을 한 줄만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DS 부문 특별경영 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한다. 처음 이 문장을 본 노조 협상단은 오히려 환호했다고 합니다. 자사주를 받으면 직원들이 매도를 안 하니까 주가가 오를 거고 결과적으로 6억이 더 불어날 거라 기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자사주는 현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사주란 회사가 자기 곳간에 미리 쌓아둔 자기 회사 주식입니다. 월급 봉투에 들어있는 빳빳한 현금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한 글자 차이가 6억의 운명을 바꿉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직원에게 현금 6억을 주려면 통장에서 6억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사주로 주면 곳간에 꽂혀있던 종이 한 장을 직원 계좌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현금 유출은 정확히 0원인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마법이 일어납니다. 시장에 풀려 가격을 누르고 있던 자사주가 직원 계좌에 묶이면서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같은 이익을 더 적은 주식으로 나누게 되니 한 주가 벌어들이는 돈, 쉽게 말하면 주식 한 장당 성적표 점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EPS 개선, 회계상 자기 주식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푼도 안 썼는데 회사 성적표는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장부의 마술입니다. 시장은 이 신호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합의가 발표된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약 6%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노조원들 박수소리보다 증권가 매수 버튼 소리가 더 컸던 셈입니다. 결국 6억짜리 성과급을 약속하면서 회사 고가는 한 푼도 줄지 않고 주가만 띄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직원 계좌에 자사주가 입고됐다 한들 그게 손에 준 6억일까요? 두 번째 함정은 받은 자사주를 손에 쥐고도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합의문의 진짜 함정은 사실 두 번째 줄에 숨어 있었습니다. 노조원 손에 떨어진 자사주, 그 자사주에 회사가 단단한 자물쇠였다 하나를 채워둔 거죠. 합의문에 적힌 단어는 딱 4글자였습니다. 바로 보호예수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받은 주식을 정해진 기간 동안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그 묶는 방식이 또 묘했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셋으로 쪼개진 구조였거든요. 받은 자사주의 3분의 1만 즉시 팔 수 있고 다음 3분의 1은 1년, 마지막 3분의 1은 2년 동안 잠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한 줄이 더 있어요. 이 보호예수 구조를 앞으로 10년간 유지한다는 조항입니다.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매년 받을 성과급도 똑같은 족쇄로 묶이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6억짜리 보너스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중 2억은 1년 뒤, 또 2억은 2년 뒤에야 손댈 수 있다고 통보받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 1년, 2년 사이에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면 그 손해는 누구 몫일까요? 전부 직원 몫입니다. 회사는 약속한 6억짜리 자사주를 이미 줬다고 발표했고 시장은 환호했고 그 뒤 주가가 어찌 되든 책임은 받은 사람이 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미국과 비교해보면 드러납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RSU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국식 자사주 보상이에요. 보통 4년에 걸쳐 천천히 풀립니다. 1년 차에 25%만 풀리고 그 다음부터 분기별로 조금씩 나눠받는 방식입니다. 삼성의 2년 구조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짧은 편처럼 보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미국에 없는 결정적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RSU는 주식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자사주를 받는 그 순간, 받은 날, 종가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해서 번 돈으로 분류돼서 월급에 얹어 한꺼번에 세금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 결과 이런 묘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주식은 손에 쥐었는데 팔 수는 없고 세금만 먼저 빠져나간 겁니다. 받은 게 보상인지 족쇄인지 노조원 본인도 헷갈리는 묘한 구조가 완성된 셈이죠. 결국 표면적으로 보면 6억짜리 성과급, 듣기엔 통쾌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6억 중 4억이 1년, 2년 금고에 잠긴 채 세금 청구서만 또렷이 날아오는 구조입니다. 받은 자사주의 절반이 잠겼다면 즉시 풀린 절반이라도 통장에 들어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절반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지금부터 돈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합의문에 적힌 6억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길을 지나는지 한 단계씩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출발선은 6억입니다. 연봉 1억 받는 메모리 부문 직원이 이번 특별 성과급으로 받게 되는 돈이죠.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곧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한국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요, 많이 벌수록 떼는 비율이 점점 커지는 계단식 세금입니다. 1억 5천에서 3억 구간은 38%, 3억에서 5억은 40%, 5억에서 10억은 4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세가 본세의 10% 별도로 붙죠. 10억을 넘기면 45%까지 올라가고 지방세까지 합친 최고 세율은 49.5%에 달합니다. 연봉 1억에 성과급 6억이 한꺼번에 얹어진 직원은 단숨에 7억 구간으로 점프하면서 가장 높은 세율 구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회사가 자사주를 지급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해서 근로소득세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을 먼저 떼고 나머지만 직원 계좌에 넣어줍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월급 봉투에서 세금부터 떼고 나머지만 손에 쥐어주는 그 방식입니다. 6억 박수 받았는데 첫 단계에서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 거죠. 남은 건 약 3억 3천만 원어치 자사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관문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호예수라는 족쇄입니다. 3억 3천을 세 수로 똑같이 쪼개봅시다. 첫 번째 1억 1천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1억 1천은 1년 잠금, 세 번째 1억 1천은 2년 잠금입니다. 받는 순간 3분의 2가 금고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풀려있는 1억 1천은 자유롭게 쓸 수 있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7만 명이 동시에 매도하면 주가가 출렁이니까 회사 눈치, 동료 눈치 보느라 시장에 한꺼번에 던지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1년, 2년 잠겨있는 자사주는 그 사이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가 전부 직원 몫이에요. 회사는 합의 직후 주가 6% 상승이라는 선물부터 챙겼고 앞으로의 위험은 통째로 직원에게 넘긴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장바구니에 6억을 담았는데 계산대에서 절반이 세금으로 사라지고 나머지 절반은 가게 사장이 1년 뒤, 2년 뒤 찾아가라며 금고에 넣어버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6억짜리 성과급을 받았는데 당장 통장에서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은 사실상 0원입니다. 박수받고 환호한 그 6억은 종이 위 숫자였던 거예요.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6억짜리 보너스를 따냈는데 1년 안에 손에 쥘 수 있는 진짜 현찰은 0원에 가깝다는 사실. 이게 합의문 한 줄에 숨어있던 진짜 민낯입니다. 그런데 노조는 도대체 왜 이런 불리해 보이는 합의를 덜컥 받아들였을까요? 답은 노조 내부에 이미 균열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노조는 왜 이 합의를 덜컥 받아들였을까요? 답은 노조 안쪽에 이미 깊은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삼성 사원증을 목에 걸고 같은 정문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인데요. 부문이 어디냐에 따라 성과급이 그야말로 다른 우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메모리 사업부는 연봉 1억 기준으로 최대 1억,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는 1.6억, 그리고
텔레비전과 모바일을 만드는 DX 부문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회사 한 지붕 아래에서 격차가 무려 10배에서 12배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회성 차별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작년 한 해 초과이익 성과급 지급률을 봐도요. DS는 47%, 모바일은 50%가 떨어졌는데 텔레비전과 생활가전, 네트워크, 의료기기 직원들 손에는 고작 12%만 쥐어졌습니다. 한 회사 안에서 어느 부서로 발령받느냐가 한평생 통장 잔고를 가르는 복권이 돼버린 셈이죠. 쉽게 말하면 영화 설국열차랑 똑같습니다. 같은 열차 아닌데 앞칸과 뒷칸 사람이 먹는 밥이 다르고 마시는 공기마저 다른 구조요. DX 직원들은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반도체가 어려웠던 시절에 DX가 번 돈을 반도체에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성과 나눌 때만 부서별로 줄을 세우니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5월 21일 반도체 중심의 초기업 노조가 DX 중심 동행노조에 공문 한 장을 던집니다. 공동교섭단은 끝났고 너희는 투표권도 없다. 그 차가운 한 줄이 도화선이 됐어요. 22일 오전 8시까지 동행노조 가입자는 2,600명에서 12,298명으로 단 하루 만에 약 5배로 폭증했습니다. 7만 슈퍼노조의 깃발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찢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사측 본부석으로 시점을 옮겨보겠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반대편 사측 본부석에서 같은 합의문을 보면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측 입장에서 이 합의 한 줄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효과가 3가지나 한 번에 터졌거든요. 첫째, 현금 유출이 사실상 0원이었습니다. 회사 곳간에 꽂혀있던 자기 회사 주식을 직원 계좌로 옮긴 것이니까요. 둘째, 그 자사주가 시장에 풀리지 않게 막아두면서 주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합의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약 6% 넘게 올랐거든요. 셋째, 보호예수 1년, 2년 구간 덕분에 핵심 인재들이 그대로 묶입니다. 그만두면 잠긴 자사주를 통째로 포기해야 하니까요. 쉽게 말하면요, 인력 이탈을 막을 카드가 거꾸로 인력 유지 카드로 둔갑한 겁니다. 같은 한 줄이 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흥미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 모두가 보던 카드는 노조 몫이었습니다. 그 테이블 아래에서 사측은 별도의 카드를 한 장 더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합의문 본문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장면입니다. 바로 임원 OPI,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 이야기입니다. 2025년 1월 도입돼 상무 50%, 등기 임원은 100%까지 자사주로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14만 원대로 오른 2026년 1월, 이 의무 규정이 슬그머니 폐지됩니다. 임원들은 다시 자율 선택으로 돌아간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임원은 100% 현금, 노조원만 강제 자사주라고 단순화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임원이 자율 선택권을 되찾은 그 시점에 노조원들은 새로 만든 특별 성과급에 강제 자사주가 박힌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보상 방식의 자율성이 위아래로 갈리게 된 겁니다. 책임 경영이 약해졌다는 비판은 그래서 빈말이 아닙니다. 더구나 일부 임원들은 폐지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자사주를 매각한 정황이 잡혔습니다. 위에선 미리 정리하고 아래에선 새로 묶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옆 동네는 어떨까요? SK하이닉스의 2026년 예상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세전 약 6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평균 연봉도 1억 8,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습니다. 삼성메모리 6억과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결정적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못 박은 산정 공식이 비교적 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직원이 직접 계산을 따라갈 수 있는 구조죠. 결국 같은 6억이라도 한쪽은 공식대로 흘러가고 다른 한쪽은 합의문 한 줄에 모든 카드가 숨어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끝났을 때 다음 차례는 누가 될까요? 그 답이 한국 노동의 미래를 조용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합의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노조의 가장 큰 무기였던 라인 멈춤이 이미 법적으로 봉인됐다는 사실이거든요. 합의 이틀 전인 5월 18일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사측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노조는 파업 중에도 안전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시설 점거는 금지된다는 결정이었어요. 어기면 노조에 하루 1억, 지부장과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하루 1,000만 원이 붙습니다. 18일만 끌어도 노조 통장에서 18억이 빠져나가는 구조죠. 쉽게 말하면요, 합법 파업은 가능한데 멈춰 세울 라인을 멈추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정치권 압박도 거셌습니다. 대통령은 5월 18일 SNS에 과유불급, 물극 필반을 올렸고요. 20일에는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미리 떼어가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직격했습니다.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긴급 조정권까지 흘렸어요. 사측은 법원과 정부 양쪽에서 우산을 받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시계입니다.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2028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연 3만 대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지금은 시범과 전시 단계지만 양산이 시작되면 단순 반복 라인부터 사람 손이 빠집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 노조 조직률 13%는 미국 9.9, 일본 16.2, 영국 22, 대만 33.4와 비교하면 이미 약해요. 그런데 그 13% 안에서도 대기업 정규직만 진짜 협상력을 가졌고 그마저도 가처분과 휴머노이드 시계에 쫓기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호봉제 중심을 직무급으로 천천히 옮겨야 합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부문이 다르다고 10배 격차가 나는 구조는 기준을 일의 가치로 옮겨야 풀려요. 둘째, 산별 교섭폭을 넓혀야 합니다. 한 회사에 갇힌 노조가 아니라 같은 업종, 중소, 하청까지 묶어야 양극화가 줄어들거든요. 셋째, 성과 산정 공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영업이익 몇 %를 어떻게 나누는지 미리 알려줘야 자사주냐 현금이냐 단어 함정에 휘둘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다음 임금 협상 시즌에 사측이 어떤 카드를 꺼낼 것 같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와 LGU+, 그리고 중소기업 노조 사이의 양극화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